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저희 로킴 칼럼 이름을 젊은 정치라는 타이틀로 바꿔서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젊은 정치 내용은 청년층 대이동 안철수 쪽으로 내년 대선 승리 가능, 그리고 내년 대권 안철수 가능성, 젊은 중도층이 움직인다, 이런 내용으로 잡아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미래를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세대가 역시 젊은 세대, 청년 세대 아닐까요? 실제로 정치가 인간, 시민,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죠. 정치가 우리 인생을 엄청나게 지배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교육과 경제, 또 문화, 미래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법을 만들고 방향을 잡고 또 뜯어 고치고 하는 게 다 정치 행위거든요. 청년들이 정치와 선거에 무관심할수록 우리나라는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와 경제는 더 엉망이 되겠죠. 그만큼 젊은이들의 정치 인식과 정치 참여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저도 아들이 셋 있고 또 조카들도 30대 많이 있습니다만,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언론도 정치에 대한 반응을 덜 하게 됩니다. 법을 만들고 정부를 움직이는 정치인들이 제멋대로 모든 걸 하게 되죠. 지금 국회의원 300명과 대통령 또 그 밖에 장관 등 고위 공직자들 제멋대로 하게 되면 자기 호주머니만 잔뜩 채우고 또 국민보다는 자기와 가족들 욕망만 추구하죠. 이른바 부정, 부패,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사회 반칙이 나오고, 공직자들 또 권력자들이 자기 아들, 딸을 위한 군대 문제에 특혜를 주려고 하고, 취업 문제에 특권을 가지려고 하고, 또 학교 입학 문제,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반칙 행위 많이 봤잖아요. 그런 짓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언론이 더 살아있게 하고 비판 기능을 강화하려면 역시 젊은 사람들이 정치 참여를 많이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제 사회 공정성이 사라지고 정의라는 것, 그런 건 저기 쓰레기통에 가버리고 말죠. 그럼 사회가 또 더 엉망진창이 돼요. 그리고 젊은 층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까지 전부 삶이 아주 그냥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그만큼 정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참여하고 간섭하고 막 선거 투표 많이 동참하고 해야 돼요.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건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민주주의가 안 돼요. 독재로 가버려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철저하게 이 젊은 세대들이 참여해줘야 돼요. 작년도 마찬가지고. 보게 되면 러시아의 푸틴이나 또 중국의 공산당 책임자인 시진핑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욕망을 가지고 지금 권력을 장기 집권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게 국민의 삶에 봉사하고 국가의 발전 또 안보 이런 게 중시하는 법 제정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오로지 권력 투쟁, 권력 유지, 권력 장악을 위한 싸움을 하게 되면 민생이라는 게 파탄 나는 거죠. 부동산, 무슨 교육, 문화 다 엉망진창 이단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젊은 국민들, 청년들, 특히 20대, 30대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좀 많이 깨어있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어제 채널 A에서 특별기획으로 중도를 말한다, 이런 프로그램을 방송했어요. 누가 중도층인가, 중도층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뽑는 보궐선거에서 청년층과 중도층은 누구에게 투표를 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네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진중권 전 교수, 정치 컨설팅하는 박성민 씨, 또 민주당의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 또 국민의힘의 유승민 전 의원 등이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이제 정치에서 중도층이 중요해졌다는 뜻이에요. 현재 우리나라 중도층 핵심은 연령대로 볼 때 20대와 30대 청년층이 핵심이랍니다. 20, 30대 청년들은 아주 매우 지금 살고 있는 현실에 교육 문제, 취업 문제, 경제 문제 이런 문제에 집중하고, 또 지금 정치인들과 정부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여기에 집중한답니다. 반면에 40대는 몇 년 전에 있었던 촛불 시위로 탄핵된 정권, 또 아직도 감옥에 있는 두 대통령을 배출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대한 반감이 너무나 커서 비록 지금 집권 민주당이 땅 투기 사건 등 엉망진창이긴 하지만 마음이 선뜻 과거에 타락했던 야당으로 마음이 잘 안 간다고 하네요, 전문가들 얘기가.
이처럼 우리 사회 40대가 몇 년 전에 촛불 시위를 더 많이 기억하는 반면에 그러나 20대, 30대는 최근에 몇 년간 벌어진 조국 사태, 불공정의 문제죠. 추미애 사태, 뭐 검찰 압박 이런 거죠. 또 전 검찰총장 윤석열 탄압, 뭐 이런 걸 더 또렷하게 기억하면서 현실 불만. 왜 정치 왜 이렇게 민주주의를 못 살게 굴어? 그런 현실 불만이 더 많다는 거죠. 40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지키는 가장 튼튼한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 역할을 지금까지는 해왔다 그러네요. 그런데 민주당과 청와대 쪽에서 최근 뉴스를 보면 부정부패가 너무 많이 보도가 되고 또 청와대 집권당 대통령 할 거 없이 맨날 사고할 일만 생기니까 이제 40대 마음도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최근 여론조사도 그런 게 많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며칠 전까지 나온 여론조사 대부분은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민주당 박영선이 국민의힘 이제 오세훈 후보에게 큰 차이로 지고 있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거에 이제 20, 30대가 기본적으로 이제 중도층이 많은데 중도층에서 저쪽 여당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야당 지지 쪽으로 흘러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핵심 40대의 계층도 흔들려서 이제 집권 민주당 쪽에서 마음이 많이 이탈되고 있다. 그런 분석입니다. 그리고 50대는 과거 젊은 시절에 민주화 운동에 참여도 많이 했고 또 민주화의 큰 물결 속에서 학창시절 또 직장 생활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어떤 계층보다 이제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비교적 몸으로 생활로 체험해서 잘 아는 세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50대는 이제 자녀 교육을 어느 정도는 마무리하고 자신들의 이제 노후를 준비하는 비교적 안정된 세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50대는 진보 보수 성향의 반반이었는데 최근에는 혁신을 바라는 중도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대세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60대 이상 세대는 비교적 보수 계층이 아무래도 많아요. 여론조사에서도 7대3 그 이상으로 보수적으로 나오는 계층이 이제 60대 이상입니다. 어제 채널 A 분석으로는 60대 이상 세대는 이제 과거에 대한 기억이 주로 이제 정치의식에 크게 영향을 미쳐서 그렇다고 하네요. 60대와 70대, 80대의 사회적 기억은 아무래도 청년들의 기억보다는 이제 훨씬 시간이 길고 오래된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제 과거에 대한 회상, 기억, 추억 이런 거에 이제 아무래도 생각의 영향이 많이 받을 거예요. 아마도 우리 아들과 조카들도 또 30대 과거의 기억이나 경험보다는 지금 뉴스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알게 되는 현재 정치의 문제점들, 현재 사회 비리 이런 비리들 잘못하는 것들, 정부가 이런 거짓말을 하고 사고하고 그런 게 훨씬 마음에 많이 담겨져 있고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선거나 투표 성향으로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결과적으로 20, 30대의 정치 성향이 매우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며 또 문재인 정권 심판론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정부와 민주당이 지금까지 부동산 파탄, 또 검찰 탄압 이런 걸 합치면 한마디로 반민주적이다, 반민생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 행태가 너무 많아서 국민 마음이 떠나 있고 또 20, 30대 젊은 층 마음이 떠나 있는 거죠. 좀 새로운 정권, 좀 더 꼰대 같지 않고 좀 젊은 정치, 젊은 정권, 어떤 컨텐츠, 정치의 내용이 아주 참신하고 젊은 미래지향적인 20, 30대의 어떤 현실 감각에 맞는 그런 정치가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정치가 왜 안 나오지? 이제 그런 갈증이 생겼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20, 30대 청년층을 우리 사회 중도층의 핵심 구성으로 보는데 그게 결론입니다만 중도층은 좌우 어떤 이념, 진보 이념이다, 무슨 보수 정당이다 이런 데 치우치지 않고 누가 우리에게 더 이로운가? 누가 우리 국가와 국민과 미래와 생활과 교육과 현실에 더 실용적이고 지혜롭고 올바른 선택과 정책을 하는가? 거기에 어떤 정당을 또 정치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정치인 가운데서 이처럼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참신하고 또 꼰대 냄새가 안 나고 그런 정치인이 누구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특히 현 정부의 불만이 아주 많고 사회 불만이 많은
그런 청년층과 가장 잘 어울리는 정치인은 누구일까? 저는 가장 실용적이면서 또 참신하고 청년의 정신에 맞는 그런 청년 정치에 맞는 정치를 하는 사람은 저는 아무래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대표는 최근에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아주 원칙적인 패배를 했고요. 또 그 후에 자기 소신과 믿음과 약속대로 오세훈 후보를 지금 불출주야 서울, 부산, 경기도까지 뛰면서 약속을 지키고 야권의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고 있고, 그런 모습이 20, 30대 눈에 또 전체 국민의 눈에 참신하고 아주 믿음직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안철수는 한국의 벤처 정신, 모험 정신 그 자체죠. 그는 가장 인생을 통해서 모험을 많이 했고 하고 있고, 또 기업 경영, 공부, 직업, 정치 등에서 새로운 시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는 도전 정신이 그만큼 강하고, 또 체력도 좋아서 독일에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끊임없이 실제로 40km 이상의 풀 코스 마라톤도 자주 하고 있죠. 부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는 또 어떻게 온화하고 겸손하면서도 깊이가 있어서 화를 잘 안 냅니다. 웃기를 좋아하고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관용과 어떤 겸손함 이런 걸 많이 베풉니다. 그래서 정치인 같지 않게 수수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가장 프로페셔널한 성숙함을 보여주는 정치인, 그게 안철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꼰대 냄새가 안 나고 가장 청년스러운 정치, 젊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안철수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번에 야당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긴다면 아마도 야권 단일화를 이루어낸 안철수의 공헌이 제일 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청년층과 국민들의 판단은 내년 대선까지 이어져서 안철수가 만약에 내년 대선 대권 후보로 나온다면 안철수의 승리 가능성도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인데요. 앞으로 1년간 20대, 30대를 중심으로 중도층이 대거 지금 이제 중도층이라는 건 또 무당층이기도 합니다. 좌우 어디로 갈까 생각하다가 가장 실용적이고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진실한 사람에게로, 그 정당에게로 쏠려가는 거죠. 그래서 20, 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중도층, 무당층의 안철수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또 그쪽으로 지지를 해준다면 아마도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런 기대와 전망을 하게 됩니다. 루킴TV는 젊은 정치를 추구합니다. 고맙습니다.